구단별로 레전드들이 있잖아요. 네. 원클럽맨 레전드인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구단에서 장기로 활약을 하면서 레전드가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레전드와 별개로 한 팀에서 정말 오랜 뛴 맞아요.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깊어요. 그럼요. 예. 근데 의외로 잘하는 선수가 오래 뛰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쵸. 좀 애매하다. 이 선수가 아직도 있구나. 타팀 팬이 보기에는 특히 맞아요. 이 선수가 아직도 여기 있어요? 아스날은 콜라시나차 아직도 있어? 그런 것처럼 그런 선수들이 이제 짬밥 킹인 경우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짬밥 킹은 좀 따로 다루는 필요가 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 재밌더라고요 이거 보는데 아까. 네, 참고로 유스 커리어는 제외하겠습니다. 예. 나이스의 경우는 제가 그 트랜스마크트에서 보니까 2003년부터 아스날에 있었대요. 유스니까. 네, 뭐 그것까지 보면 좀 좋겠지만 이 유스로의 그 입단 날짜나 이 연도가 불분명한 선수들도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은 좀 빼고 지금 팀에 남아 있으면서 유스 커리어를 제외한 1군 커리어에 데뷔한 시기가 언제냐? 프로 커리어죠? 네, 프로 커리어에 데뷔한 1군에 콜업되거나 프로 커리어에 데뷔한 시기가 언제냐? 콜업된 시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마크트에 1군으로 올라온 날짜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 선수의 그 짬밥 시작, 이 커리어의 시작을 그 날짜로 잡았다는 점 짬킹! 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짬킹을 보겠습니다. 짬킹이라고 하는 게 맞죠? 네, 짬킹. 네, 구단별 짬킹 첫 번째는 알파벳 순으로 갈게요. 프리미어리그 알파벳 순 아스날. 아스날. 3위부터 볼게요. 그라니트 자카. 중훈이 형이 근데 그 얘기를 많이 하시죠. 뭐죠? 자카가 오면서 아스날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시즌이 뚝 끊겼다. 근데 그건 맞아. 맞긴 해요. 팩트긴 해. 1617 이적 시장에 아스날이 문제가 많았어요. 무스타피를 데려왔는데 결국 실패했고 자카도 마찬가지고 그 루카스 페레스였죠. 그 공격수. 와, 나 잊고 살았다. 네. 루카스 페레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넘어온. 너무 애매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1516 때 아스날이 굉장히 좋은 어떤 순위를 자랑했고 물론 이제 승점은 오히려 1627 시즌이 뭐 비등비등했는지 더 높았는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결국 순위 자체는 좀 많이 내려갔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1627 이적 시장을 좀 많이 못 보냈다. 루카스 페레스. 야, 추억의 이름이다. 잊고 살았다 진짜로. 뭐 자카도 지금은 이제 핵심 선수고 잘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워낙 단점이 많고 아스날에서는 방황했던 조금 단점이 부각됐던 그쵸. 시기가 길었는데 어쨌든 자카가 짬킹으로는 3위입니다. 아스날 현재 2016년 7월 1일. 그렇죠. 예. 2위는 이집트 대걸레 모하메드 에넨입니다.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생각했는데 엘레니가 자카보다 더 일찍 있었구나. 네. 나 몰랐다. 반년 일찍. 그러네. 에넨이도 오래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에 갑자기 왔죠 엘레니가. 에넨의 경우도 사실 주전으로 계속 꾸준히 뛴 건 아니지만 은근 뭐 로테 멤버 아니면 아예 밀린 멤버 이렇게 있다가 밀린 멤버. 아예 밀린 멤버. 근데 그건 맞지. 네, 종윤 형의 어떤 그 취향으로는 아예 밀린 멤버가 되기를 좀 바라실 거예요. 근데 이 에넨이도 그동안 오랫동안 아스날이 계속 야금야금 오래오래 아주 잔잔하게 있었어요. 잔잔하게. 네, 그래서 2위고 그러면 1위가 누구냐? 칼럼 체인버스입니다. 체인버스 오래됐어. 맞아. 체인버스가 2014년 7월 28일 사우스햄튼에서 잠깐 활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스날로 좀 왔던 기억이 있는데 칼럼 체인버스가 2014년 7월 28일부터 아스날에 소속이 돼서 지금까지 쭉 이 짬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인버스가 1위, 엘레니가 2위, 그라니트 자카가 3위네요. 아스날은. 그렇죠. 네. 체인버스도 애매하죠. 아스날에서는 센터백으로도 뭐 풀백으로도 결국은 터지지 않았고 홀딩과 같이 좀 같이 잉글랜드 라인에 좀 이끌어주기를 바랬는데 결국 둘 다 지금은 주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작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래 뛴 선수들이 주전급 자원이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아스날은 이렇게 3위 3명의 짬킹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팀 알파벳 순으로 C, 첼시를 보겠습니다. 첼시 3위는 루벤 로프터스치크. 2015년 1월 1일부터 어릴 때 데뷔했죠. 1군 커리어가 시작이 됐어요. 원래 이 선수가 유스 레벨에서 3선으로 좀 뛰다가 막상 이제 1군으로 콜업해서 왔는데 공격적인 재능도 있어서 좀 전진 능력이 있으니까 2선으로 많이 쓰였고 근데 나올 때마다 롭스터치크한테 문제가 됐던 거는 기동력이었어요. 맞아요.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특히 더 그랬는데 너무 수비 가담은 안 한다. 활동량이 부족하다 이 얘기를 들었고 이 선수가 이제 갈수록 그런 문제점들을 좀 개선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요즘 보면 여전히 그런 기동력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고 있으니까. 그래도 로프터치크는 분명 잘했던 시기도 있었고 역시 사리 감독이 있었던 18-19 2018-19 시즌에 미쳐 날뛴 시즌이 있었죠. 근데 하필 그때 보드진이 잡아냈던 그 연습 경기 하나를 뛰다가 아킬레스 파열에 큰 부상을 당한 것이 매우 뼈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좀 불운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또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로프터치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쭉 있고요. 2위는 누구냐?
사실 1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첼시의 1위는 예상 그대로 세자르 맞아. 아스필리쿠에타예요. 아스피. 네, 아스피가 2012년 8월 24일부터 챔스 우승한 다음 시즌부터 이제 왔으니까 그래서 2012년 8월부터 쭉 이 짱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는데 아스필리쿠에타는 뭐 주장이기도 하고 그럼요. 레전드잖아요. 첼시 레전드니까. 그러나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과연 2위가 누구냐? 저도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자, 2위가 지금 첼시 소속입니다. 심지어 루이스 베이커. 네, 루이스 베이커는 뭐야 누구야? 약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솔직히 생소했거든요 이거. 저도 생소해요. 예. 왜냐하면 이 선수가 2014년 7월부터 있었는데 임대를 갔던 팀들을 말씀드리면 셰필드 웬즈데이, MK 돈스, 비테세, 미드즈브러, 리즈 유나이티드, 레딩, 디셀도르프 그리고 최근까지 트라브존스포르에 임대를 갔었어요. 아직까지 임대구나. 네, 근데 올 시즌은 아예 또 임대를 못 가면서 지금은 아예 그 U23 리그 있죠. 그래요. 프리미어리그 2라고 부르는 예. 그 경기들을 뛰고 있더라고요. 근데 엄연히 따지면 첼시 소속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짬킹의 루이스 베이커가 2위로 올라가 있고 첼시가 그 유망주들 영입해서 임대를 좀 많이 보내는 전략을 취하잖아요. 오래됐죠 그 전략이. 루이스 베이커도 이제 그 선수 중에 한 명이었고 올 시즌은 그냥 첼시 소속으로 있습니다. 베이커가 그래서 여기 2위에 있는데 뭐 놀랄 일이죠. 그래서 치크, 베이커, 탄코, 아스필리쿠에타, 탄코. 세살 아스필리쿠에타를 이렇게 3명이 첼시에서는 짬킹으로 올라 있고요. 다음은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보니까 좀 쉽더라고요. 네. 그런 거 같더라고 애들이. 일단 2015년 7월에 맨시티에서 리버풀로 오게 된 제임스 밀러. 네. 저는 밀러 하면 항상 이걸 하거든요. 맨시티한테 그때 도발을 했던 그 카우보이 세레모니. 네. 밀러가 아무튼 리버풀로 와서 사실 밀러는 측면보다는 중앙에 서고 싶어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네. 막상 이 리버풀에 와서 측면을 좀 보게 되는 상황들이 많았었고 그래도 좀 심지어는- 리버풀에서는 행복하게 측면을 좀 보지 않았나요? 그래도. 근데 좀 약간 미안하기도 해요. 왜냐면 풀백 땜빵을 한 시즌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치, 힐리그 그치. 때. 예. 알베르트 보네는 정신 못 차리고 왼쪽에서. 로버스를 오기 전에 네. 근데 잘했어. 잘했어요. 근데 그러기도 했었고 다음 선수는 이제 디보크 오리기 2014년 7월 29일에 왔습니다. 기적형 공격수 오리기가 밀너보다 앞서서 왔는데 근데 오리기는 이때 오긴 했지만 첫 시즌은 임대를 갔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라드하고 막상 같이 한 시즌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이제 제라드 감독이 아스톤 빌라 감독으로 리버풀에 왔을 때 네. 리버풀 1군 선수단 중에 제라드와 함께한 선수는 딱 한 명뿐이다라는 기사가 있었죠. 전 누군지 압니다. 그게 핸도. 맞아요. 조던 핸더슨입니다. 네. 오리기도 입단 날짜만 보면은 제라드와 겹칠 수 있지만 근데 제라드와 겹치지 않았던 것은 오리기가 바로 임대를 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고 핸더슨은 2011년 7월 야, 진짜 10년 지났네요. 생각해보니까 10년 넘었죠. 예. 네. 만으로 쳐도 지금 10년이 넘은 거죠. 그때 그 다우닝, 찰리 아담, 스튜어트 다우닝. 조던 핸더슨, 야. 앤디 캐롤 잉글랜드 그 사황들 근데 그때 뭐 사황이라고 꼽았지만 그 외에도 잉글랜드 선수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리버풀 있는 선수도 너무 못했으니까 핸더슨도 진짜 많이 욕먹고 그랬는데 진짜 성장 많이 했죠 핸더슨이. 성장 많이 했죠. 그래서 핸더슨이 이제는 제라드의 아주 직속 후계자가 된 그렇죠. 주장으로서 아주 듬직하게 팀을 이끌고 있고 우승도 해봤고. 짬킹이지만 아까 그 세자르 아스필리쿠에타 마찬가지로 짬킹이면서도 팀에서의 지분과 중요성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러한 선수 중에 역시 핸더슨도 지금 리버풀에서는 큰 존재감이 있다. 영광을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리버풀의 짬킹 3명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팀은 이제 맨시티입니다. 맨시티는 짬킹 3위 케빈 데브라이너 1호 이적 시즌에 왔죠. 그래서 볼프스에서 2015년 왔죠? 8월 30일에 예. 왔고 뭐 오고 나서 항상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케빈 데브라이너가 이제 부상으로 빠졌던 1819 정도를 좀 제외한다면 항상 꾸준했죠. 프리미어리그 그러니까 재도전인 거잖아. 첼시에서는 실패했고. 맨시티에서는 정말 대성공을 했고 정말 독일 무대에서 이미 어시스트 능력과 패스 능력을 인정받고서 이제 맨시티에 다시 프리미어리그 입성을 해서 좋은 모습을 여전히 오늘 새벽에 또 멋진 중거리골도 하나 터뜨렸고. 그렇죠. 그래서 케빈 데브라이너는 2015년 여름부터 쭉 지금 맨체스터 시티와 함께하고 있다. 네. 두 번째 선수는 데브라이너와 시즌은 같지만 입단 날짜가 살짝 달라요. 데브라이너가 8월 30일, 라임 스털링은 7월 14일입니다. 리버풀에서. 이때는 뭐 워낙 스털링 자체가 리버풀에게 마음이 떠나 있었고 그치, 나가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 맨시티가 구애를 적극적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적 자체가 일찍 결정이 나다 보니까 데브라이너보다 한 달 반 정도 앞선 7월 14일에 스털링이 입단을 했습니다. 스털링이 이제 짬밥으로는 짬킹으로는 2위가 되고 1위 대망 1위는 페르난지뉴입니다. 페르난지뉴. 진짜 좋은 선수예요. 핵심 중에 핵심.
펩이 맨시티 처음 왔을 때 사실 지금만큼 이렇게 단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 베스트 11 중에서 저는 페르난지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페르난지뉴가 그 특히 옆에 야야투레 뛸 때 아. 야야투레가 공격 혼자 다 할 수 있게 만든 이유는 야야신 시절에 네, 페르난지뉴가 딜을 진짜 말도 안 되게 다 커버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빌드업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펩 과르디올라의 어떤 요구하는 축구 스타일 확실하게 적응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했고 홀딩 자리를 책임져 줬죠. 원볼란치 역할 지금 뭐 로드리가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원볼란치 투볼란치 얘기할 때 원볼란치가 가능하려면 선수가 대단해야 되는데 그 대단했던 선수는 페르난지뉴. 그렇죠. 예. 그래서 페르난지뉴가 넘버 1. 다행히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 페르난지뉴, 뭐 스털링은 약간 좀 아쉬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좀 스쿼드에서의 존재감을 자랑하는 아 그럼요. 세 명의 선수들이 맨시티의 짬킹 3명으로 네. 남아 있고요. 다음 맨유 보겠습니다. 짬킹 3위 후안 마타. 마타도 오래됐다 다시 돌아온지. 1314 시즌 도중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네. 이적을 했죠. 첼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시 돌아온 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첼시에서 맨유를 이제 네. 왔는데 사실 마타도 좀 아쉽죠.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참 커리어랑 이런 것들이 더 잘 풀리면 더 잘 풀릴 수 있었고 전성기가 더 유지되면 유지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마타는. 예. 그때 기대받았던 거에 비하면 첼시 시절의 어떤 커리어의 어떤 임팩트를 맨유에서는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게 사실이죠. 예. 그래서 마타의 경우는 오래 뛰었지만 사실 만족감을 준 시기는 한두 시즌 정도? 그냥 한두 시즌도 풀로 활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많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부상도 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2위는 2위가 좀 되게 굴욕적이네요. 2위보다 1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다비드 데헤아입니다. 데헤아가 2012년 7월 1일. 근데 이 선수도 공동 1위네요. 그렇다면 데헤아와 날짜가 똑같아요. 그렇네요. 데헤아가 2012년 7월 1일이거든요. 데헤아는 그때 처음 왔을 때 1-1-1 시즌에 맨유 골키퍼 킷이 되게 노란색이었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팔이 워낙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쵸, 길죠. 몸이 엄청 왜소하고 말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 그 커뮤니티 실드 경기 때 맨시티한테 처음에 이제 실점들을 할 때마다 보면서 느낀 게 반데사라는 골키퍼가 너무 잘했고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데헤아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겠지만 몸이 너무 왜소해 보인다. 그래서 이거 과연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정착할 수 있을까? 약간 의구심이 들었는데 퍼거슨 감독은 데헤아를 밀어줬고 지금은 또 데헤아가 잘 성장을 해서 2010년 중반 때 맨유의 암흑기 때 데헤아 없었으면 반할 강점기를 아마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만큼은 저는 첼시의 맨디 대단하다는 평 지금 듣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 못지않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 임팩트 있는 것도 데헤아가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무리뉴 때도 잘했죠. 특히 그럼요. 17-18 때 2017-18 시즌 때 활약은 대단했고 물론 부침이 있는 선수긴 한데. 예. 러시아 월드컵 때부터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맞아. 이후에 이제 솔샤르 감독 때까지 데헤아는 쭉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고주급을 받다 보니까 맨유 팬분들 사이에서도 데헤아 너무 답답하다.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팀의 수비가 불안정해지니까 또 올 시즌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건 맞죠. 그래서 데헤아는 올 시즌 또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입단한 지 10년이 지났고요. 벌써 데헤아 골키퍼의 어떤 짬킹 1위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었고 한 명 공동 1위죠. 맨유는. 공동 1위가 또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또 다른 선수 퓨존스. 네. 무슨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피존스는 피존스다. 네, 퓨존스는 일단 퓨존스. 지금도 여전히 맨유 소속이라는 점. 그 2012년 당시 블랙번에서 이제 넘어왔죠. 퍼거슨 감독이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퓨존스 그래도 그 당시 잉글랜드의 어떤 미래를 이끌 센터백이라고도 평가를 받았고 크리스 스몰링은 풀럼에서 왔는데 풀럼에서 이제 스몰링 선수는 2010년 여름에 퓨존스는 2012년 여름에 왔거든요. 그때 퓨존스 스몰링으로 2011-12 시즌에 갑자기 시즌 초반 센터백 라인을 퍼거슨 감독이 꾸리면서 되게 어린 자원들을 이제 중용을 했던 당시 전반기가 좀 약간 격해졌어요. 아스날 로폴딩 체인버스랑 좀 느낌 비슷했어요. 근데 좀 띄워야 돼요 퓨존스. 이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좀 짬킹 공동 1위라고 하지만 데헤아는 그래도 뛰고라도 있는데 퓨존스는 뭐 아예 요즘 커리어는 맨유에서 지금 아예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쉽지만 냉정하게 사실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고 본인의 몸 상태도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팀 토트넘입니다. 3위 벤 데이비스. 스완지에서 넘어왔죠? 2014년 7월 23일에 벤 데이비스가 이제 스완지에서 토트넘으로 넘어와서 2014년 7월부터 뛰었고 다음 위고 로리스가 2012년 8월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참 오랫동안 역시 로리스 골키퍼는 토트넘의 주전 키퍼로서 존재감을 보여줬다. 최고의 골키퍼입니다. 정말 가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다 보니까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토트넘에서 아직 이제 트로피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절하되는 게 있습니다만은 대단한 골키퍼고 정말 좋은 골키퍼예요. 선방 능력 대단합니다. 그렇죠. 요리스 이전에는 이제 프리델 골키퍼가 있었고 또 미국 국적의 그 이전으로 또 넘어가면은 그 고메디언이 있었죠. 고메즈. 고메즈 골키퍼.
그래서 그 에우렐리오 고메즈였죠. 되게 좀 PSB에서 넘어왔던. 반사진 경우 좋았지만 종종 재밌는 실수를 해서 코미디언이라 불렀던 그때 토트넘 경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스 골키퍼도 짬킹의 2위에 올라 있고 다음 선수 이제 해리케인. 이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는 2012년 1월 1일로 이제 1군 콜업 시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실질적인 활약은 좀 그 뒤죠. 레스터 갔다 온 뒤죠. 맞아요. 예, 그래서 임대 갔다 온 뒤에. 근데 1군 콜업 자체는 2012년 1월 1일로 기록이 되면서 해리케인 선수가 짬킹 1위가 됐습니다. 뭐 토트넘의 아이콘이자 이번 여름에 너무 큰 실망을 안기긴 했지만 그래서 아이콘 손흥민으로 넘어간 거 아닌가요 지금?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짬킹으로서의 면모를 보면 그래 그래도 케인은 역시 토트넘에서 존재감이 있다. 올 시즌은 빨리 살아나야 돼. 그런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네, 이렇게 빅식스 팀들을 살펴봤는데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이제 영주 형님의 바르셀로나라든지 찬우 형님의 인테르라든지 세리에라 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타 리그의 네. 선수들도 좀 보면서 일단 짬킹 6명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미어리그를 다뤄봤고요. 네.